네, 안녕하세요. 탑리뷰 아나운서 송서희입니다. 탑리뷰의 장수용 PD입니다. 오늘 PD님 의상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보건소 온 것 같아요. 그 색약 테스트 아시죠? 사실은 어저께 네. 그 전화통화하면서 네. 파랑 색상 옷 입고 오신다 하길래 저는 커플룩 맞추려고 왔는데 아... 보건소. 네, 커플룩이 아니라 약간 그 파란색 옷을 입고 보건소에 색약 테스트하러 간 그런 느낌이네요. 앞으로 더욱더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네. 아니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나이를 먹으면 네. 뭐 잘생겼다 그런 말보다 네. 귀엽다 혹은 뭐 어려 보인다 이런 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개해드릴 차 소개해 주시죠. 네, 르노 삼성의 SM6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2016년에 이 차가 최초 출시됐던 당시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전만 해도 르노 삼성의 SM5, 현대이 소나타, 기아의 K5, 또 쉐보레이 말리부 고작 4대, 5대 정도 가량이 이제 경쟁을 벌였는데 이 세그먼트, 그러니까 패밀리 세단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작 4대, 5대가 경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았었는데 서희님처럼 상당히 아름답고 지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 SM6의 외관을 보면 네. 지적인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잘 공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마음이 통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초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2017년 10월, 그러니까 하반기죠. 46.4%가 감소한 2263대로 급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M6 성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탑리뷰는 다이노 테스트도 하잖아요. 네, 파주에 위치한 NK 스피드에서 다이노 테스트를 통해 실제 휠 구동 출력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재원상 출력은 150마력 그리고 20.6토크인데 실제 휠 구동 출력은 124.4마력 그리고 16.3토크가 계측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약 17% 정도의 출력 손실인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손실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경쟁 모델들 대비 네. 조금 더 소폭 좀 더 많은 손실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그 습식 DCT 변속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실제 휠 구동 출력을 과연 변속기가 얼마나 만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최근에 그게 전륜이든 후륜이든지 간에 10% 내외로 이렇게 손실률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데 17%의 손실률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다이노 테스트 결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노 테스트 결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로백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정차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돌파되는 시간 10.12초가 계측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경쟁 모델들 대비 조금 더 낮거나 딱 무난한 수준으로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실제 그 휠 구동 출력에서는 약간 아쉽긴 했었지만은 어떤 그 보상을 변속기가 잘 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이 SM6는 자세 제어 장치가 완전 해제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자세 제어까지 완전 해제했다고 한다면 9초 때까지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중형 세단 중에서 무난한 그런 평가 네, 아닌가요? 무난함 혹은 꽤 괜찮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SM6가 최초 출시됐던 당시 화두가 되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보통 중형 세단에는 이 토션빈 기반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SM6에 토션빈 기반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SM6는 유럽에 르노가 출시한 탈리스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한국에 출시되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AM 링크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토션빔이긴 한데 AM 링크가 추가된 게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토션빔들은 너클과 빔이 붙어 있어서 고정이 된 채 함께 운동을 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 AM 링크가 들어간 이 SM6에는 그 너클과 빔이 연결되어 있는 그 브라켓에
링크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가 상하 운동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기존 토션빔의 그 근본적인 한계였던 유동성의 한계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밝힌 것이 바로 르노 삼성의 입장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토션빔의 그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코너링 능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SM6 차량에는 패밀리 세단에서 흔치 않는 REPS 방식의 그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서스펜션의 어떤 스프링이나 댐퍼의 세기가 이거 진짜 패밀리 세단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좌우 롤 억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네. 서킷 주행에서도 견딜 수 있고 운전자가 만족할 만큼의 코너 진입까지의 능력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코너 탈출을 할 때 아쉬움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엑셀링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뒤쪽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를 그 운전자가 예측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토션빔 방식은 노면에서 튀는 느낌이 더 정직하게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 SM6AM 방식의 그 토션빔은 오히려 그 본래의 토션빔 특유의 장점도 좀 희석이 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토션빔이면 그럼 무조건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형 크루즈,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소유했었던 그 쉐보레의 아베오, 얘를 똑같이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인데 상당히 그 세팅을 잘한 관계로 토션빔 그 특유의 단점을 많이 극복한 게 있었어요. 즉 뭐가 들어갔는지, 멀티링크냐 토션빔이냐 이거보다도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즉 제조사의 노하우가 얼마나 그 세팅에 반영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번은 자동차 마니아 분들에게 또 중요한 요소이죠. 바로 제동거리인데요. 제동거리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차할 때까지의 그 제동거리 38.3m의 기록이 계측됐습니다. 좋은 기록이에요. 얘보다 더 가볍고 본격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목표로 잡은 아반떼 AD 스포츠랑 거의 동급의 기록입니다. 무게도 더 가벼운 아반떼 AD 스포츠, 또 그만큼 스포티한 주행을 구현하고자 하는 차량의 이 기록과 동급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평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속에서 이렇게 저희가 브레이크를 좀 자주 밟을 일이 있잖아요. 그때 앞쪽 담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하중이 앞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는 듯한 느낌은 약간은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동 평가할 때는 성능이에요. 성능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평가 내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차량 성능 마무리하기 전에 또 중형 세단의 연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연비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딱 전형적인 이 중형 세단 2000cc 가솔린 모델의 그 어떤 전형적인 연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시내에서 막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10km 정도 가량을 이제 왔다 갔다 했고요. 시속 90에서 한 100km로 항속 주행을 하게 될 때 최대 연비가 리터당 한 16km 정도에서 17km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충분히 무난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에서 이제 아이들링 스탑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어요. 네, 연비는 뭐 무난하다, 좋았다 이런 평가 내려주시는 네,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서스펜션 때문에 좀 승차감이 많이 깨지는 거, 그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차량의 거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서스펜션, 사실 이러한 그 SM6 갖다가 서킷 주행 하실 거예요? 아니죠. 사실 이건 패밀리 네. 세단이잖아요. 와인딩 격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승차감 확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차는 당연히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네. 50대 어떤 그 장년층까지 두루두루 몰 수 있는 차량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차량은 일단 승차감 확보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좌우 롤링이 억제되는 코너링 능력 향상이 우선인데,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 그게 네. 못내 아쉬웠습니다. 네, 계속 아쉬운 평가를 내려주시네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능 평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실내 구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면서 세련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에서 이렇게 앞좌석을 바라봤을 때 확실히 그 경쟁 모델들, 현대의 소나타라든가 뭐 기아의 K5보다 잘 좀 정돈되어 있는 세련된 좀 남성 혹은 지적인 여성,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좀 잘 믹스화시킨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HUD의 선명도, 또 이렇게 터치형 중앙 디스플레이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미래에서 온 차 아닌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좋은 평가 내려보겠어요. 근데 이 중앙 디스플레이 분명히 터치형이긴 한데 터치를 할 때 어떤 감촉적인 느낌, 또 그 이외에 이렇게 아날로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떤 그 배열이라든가 크기 같은 것들이 솔직히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버튼들이 좀 작다는 생각은 저도 하긴 했었는데.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비상 깜빡이 같은 거 이렇게 누를 때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이제 그게 버튼 크기도 참 작고, 특히 못내 아쉬웠던 거, 주행 그 모드 버튼이 스포츠와 컴포트는 하나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코 모드는 또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도 있군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시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패밀리 세단은 장시간 주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의 편안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패밀리 세단을 주행하면서 제가 언제나 투덜투덜 거렸었어요. 네. 현대의 소나타, 기아의 K5 타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강원도 인제로 많이 가요. 네네. 그러면 2~3시간 동안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야 될 경우가 많았는데 내리면은 진짜 허리가 아팠어요. 네. 뭐 소나타라든가 기아 K5 같은 경우는 제 허리가 좀 별나요. 네. 네, 항상 녹화하실 때도 네. 불편하다고, 의자 불편하다고 까다로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SM6는 최소한 이렇게 좌우 홀딩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좋은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코너링 테스트 때문에 횡지를 좀 강하게 받으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눈으로 보인 것 이상으로 운전자의 몸을 좌우로 잘 홀딩 시켜준 점 정말 좋은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SM6가 좋은 게 저는 좀 의상을 여러 벌 챙겨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도 참 저에게 중요한데 SM6가 르노 삼성 차량 중 가장 트렁크가 좀 넓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SM7, SM6보다 더 윗급 모델이죠. 네. 그 차량보다도 트렁크 공간이 더 넓은 건 분명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승하신 SM6 차량의 경우 옵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안전 편의상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네, 실제로 많았습니다. 특히 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앞차 추돌 경보 음과 그 다음에 HUD에 그 비춰지는 경보 색상 같은 거는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는 네. 이 SM6가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참 멋있었잖아요. 네네. 그 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속에서 지금 주유통에 연료가 꽉 찼어요. 저속으로 이렇게 제동을 하게 되면 하중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네. 농담이 아니라요. 주유통 안에 있는 주유 그 액체가 출렁출렁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세대 SM7 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사실 거의 1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최신 차량에도 똑같은 이러한 그 현상이 생긴다는 건 정말 르노 삼성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좀 아쉽네요. 차선 이탈 경보는 어땠어요? 차선 이탈 그 경보 전달은 괜찮았는데 네. 소리가 살짝 좀 저렴했습니다. 왜요? 소리 크기 같은 건 괜찮았어요. 이게 네네. 지금 경보음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이렇게 좀 방귀 뀌는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 터널 지나갈 때 옆 차선 밟으면 나는 그 부드득 부드득 거릴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소리인데
좀 이질감도 있고 하여간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아, 왜 음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수영 PD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SM 시승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주시죠. 사실 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SM6의 내외관 디자인만큼은 경쟁 모델들을 학살시킬 만큼 정말 멋있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좋은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고속 안정감도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아까 그 토션빔 서스펜션과 다시 또 이제 그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어떤 그 차체 충격으로 올라오는 끝처리도 세련되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서 승차감 저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차량 가지고서 어떤 활발한 코너링, 뭐 와인딩이라든가 서킷 주행한다면 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차량 가지고 뭐 얼마나 격한 그 횡지를 느끼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패밀리 세단은 승차감 확보가 먼저이고 그 다음 이제 횡지를 견뎌내는 운동력 향상이 그 다음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리뷰 잘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12월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콘텐츠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이버의 그 자동차 분야에서 네네. 마지막 파워 블로거이시죠. 또 활발하게 또 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김현태님을 오, 저 그분 알아요. 알기만 하는 거죠? 사냥꾼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오,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차 매니아 분들께. 저 근데요, 자꾸만 서희님이 무슨 남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화가 나. 아니요. 딴 데 가서도 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시죠, 그렇게요? 그럼요. 저는 얼마나 요즘 차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저 얘기하면 차 얘기 말고 네. 아, 그 오빠 되게 이렇게 실물로 보면 더 멋있다. 진짜. 다리도 엄청 길다. 뭐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보건소나 가세요. 극딜 당했습니다. 그동안 네? 저한테 반감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송소님이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렸으니까 오늘 제가 SM6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했다고 속상하셨던 분들 있다고 한다면은 서희님이 저에게 이따가 또 계속 보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해의 차가 정말 기대가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때 이제 그 김현태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좀 다채로운 또 유익한 내용 한번 결산을 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올해의 차라기보다는 네. 저희 탑리뷰 1기, 그러니까 저희 탑리뷰 1기 정확히 말한다면 2014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텍스트,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으로 한 것이고 영상은 2017년도부터 했지만은 네네. 지난 한 3, 4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었던 그 차량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탑리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꼭 구독도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